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오늘은 미중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정권 교체가 된 이후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 세계가 궁금했습니다. 트럼프가 반중이고 바이든은 부자가 중공과 비즈니스 관계가 깊으니 약점이 잡혀 트럼프의 노선을 뒤집고 중공과 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찌 보면 트럼프보다 더 독하게 중공을 옥죄고 있습니다. 물론 미중 관계를 글로벌리스트 대 내셔널리스트의 대립 구도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중공의 권력은 현재 시진핑에 반대하는 마크의 거대한 세력 상하이방이 있는데 트럼프는 시진핑과 적대적 공생을 했다. 그런데 바이든은 상하이방의 이익이 물려서 시진핑을 제거해 중공의 레짐 체인지를 하는 게 목표다. 이런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제관계의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이 중공을 두들기는 것은 어느 행정부든 불가피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색깔이 어떻든 미국은 중공을 억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가 궁금해했던 미중 관계의 본질을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한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NSC 중공 사무처 주임 러시도 씨가 7월 7일 출간한 The Long Game: China's Grand Strategy to Displace American Order입니다. 긴 게임, 미국의 국제 질서를 대체하려는 중공의 대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미국과 중화권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하느라 분주합니다. 러시도 씨는 인도계 학자로 하버드 출신입니다. 그는 힐러리 대선 캠프에도 가담한 인사인데 아주 오랫동안 중공을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브루킹스의 중국 전략 연구소를 만든 사람인데 중국어도 아주 능통합니다. 언어 능숙도를 보면 중국어가 최상급으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반면 힌디어는 중급입니다. 인도계인데도 힌디어보다 중국어를 더 잘합니다. 중국어 이름은 뚜루송, 한국어로 두 여성입니다. 러시 도시에 져서 더 롱게임의 내용을 제가 여러 사이트에 오른 리뷰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학자들의 의견은 그냥 책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실제 정책에 반영됩니다. 그만큼 연구가 촘촘하고 실증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공을 때릴 수밖에 없는 천재를 러시 도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 1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미국에 대적할 만한 나라나 연맹은 없었습니다. 나치 독일, 일본 제국, 소련도 일찍이 미국 GDP의 60%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중공은 예외라는 겁니다. 굉장히 빨리 부상해 글로벌 슈퍼파워가 됐으며 미국과 서로 경쟁할 지경이 됐다는 논리입니다. 러시 도시는 이 같은 자신의 논거를 풍부한 중공의 1차 자료, 수십 년간의 중국 공산당 문건, 지도자 회고록, 그리고 중공의 실제 행동을 들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냉전 이후 중공의 대전략을 설명하고 있는데 베이징은 연속적인 3단계의 전략으로 동아시아와 글로벌 국제질서, 미국의 패권 질서를 중공으로 대체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 도시는 중공이 80년대부터 20여 년 동안 도광양효를 해오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이후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16년 트럼프가 승리한 미 대선 이후 미국의 패권을 잠식하는 데 더욱 매진하면서 100년 동안 없었던 대변혁을 꾀하게 됐다고 합니다. 러시 도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사람인데 트럼프가 미국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중공의 야심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비대칭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러시 도시는 미중 관계가 제로섬 게임이며 중공을 달래기 위한 유화책이나 일방적인 타협 전략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 평화적인 변화나 레짐 체인지도 배제합니다. 현실적인 장애물이 많아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남은 옵션은 경쟁 전략밖에 없으며 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중공과 경쟁하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중공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취해온 비대칭 전략을 그대로 차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달러 대 달러, 선박 대 선박, 대출 대 대출 같은 단순 물량 경쟁으로는 중공의 상대적 덩치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군사 부문에 있어 중공은 걸프전 이후
비싼 무기를 사용하는 미국에 도전하기 위해 비대칭 무기를 개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미국은 역으로 배워 중공을 제압해야 한다고 그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대칭 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항공모함의 무인 함재기, 무인 잠수함, 더 강력한 미사일을 적재할 수 있는 잠수함, 고기동 전투 차량, 지뢰 등이 군사력 증강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보다 싸게 먹히면서 효율은 더 좋은 무기로 중공에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공이 랴오닝호 같은 중후장대한 비싼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중공의 비대칭 전략을 차용해 역으로 쳐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중공의 1대1로를 대체하는 전략도 러시도시의 아이디어입니다. 중공의 1대1로의 다변화와 제도화를 요구해서 중공이 개별 국가에 지시하다시피 하는 조건들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미국이 에이펙이나 아세안 지역 포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공보다 더 저렴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1대1로를 저지하고 영내 국가가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도시는 미국을 대체하려는 중공의 야심이 덩샤오핑, 장저민, 후진타오, 시진핑 등 네 지도자 임기 동안 30년 넘게 꾸준히 진행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를 세 단계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89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천안문 사태와 걸프전, 소련 붕괴로 미국의 위협을 느꼈던 시기입니다. 그 이전만 해도 중공은 소련에 대항하는 미국의 준동맹이었지만 갑자기 정세가 바뀌었습니다. 천안문 사태로는 미국의 사상적 위협, 걸프전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 소련의 붕괴는 지정학적인 미국의 위협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천안문 사태 직후 미중 관계도 설명했습니다. 천안문 유혈 진압 한 달도 안 돼 당시 부시의 국가안전보좌관 스콧 크로프트가 덩샤오핑을 만나 제재는 여론 때문에 취한 것이니 앞으로 계속 잘 지내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덩샤오핑은 미국이 중공의 혼란에 개입했다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이후 덩샤오핑은 물론이고 장저민, 후진타오, 시진핑은 미국을 확실한 중공의 적으로 간주하게 됐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부터 2016년 말까지의 기간입니다. 금융위기로 미국이 휘청거리자 중공은 일단 아시아에서 지역 패권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 도시는 유소 자규를 주창한 후진타오를 덩샤오핑의 도광양회에서 벗어난 지도자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광양회를 폐기한 이로 시진핑을 들고 있지만 러시 도시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후진타오 시절부터 중공은 미국을 약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패권을 추구하는 유소 자기를 구호로 내걸었습니다. 유소 자기로 러시 도시는 2010년 아세안 포럼에 참석한 양제치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양제치는 이 자리에서 중공은 큰 나라, 다른 나라는 작은 나라라는 게 팩트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만하기가 짝이 없는 발언인데 시진핑이 아니라 후진타오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앞서 당시 미 국무장관이던 힐러리 클린턴이 중공의 남진화의 도발을 시작하자 양제천은 유순한 태도를 버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중공이 미국을 군사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 남진화의 무인도를 만들어 군사화한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 중공은 바로 이 시기에 AIIB를 출범시키면서 아세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을 강타하자 중공은 수세적인 경제 전략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패권을 추구했습니다. 그 핵심이 1대1로였습니다. 다음 시기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 이후 시진핑은 10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대변국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1일 중공이 건당 100주년을 맞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외친 것이 바로 그 연장선상입니다. 미국을 제치고 세계 지도국으로 서겠다는 야심입니다.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기구에서 주도적 위치를 잡는 동시에 자유를 희생하는 전체주의로 나가고 아시아와 유럽에서 미국의 동맹을 분리시킨다는 전략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을 지탱하는 금융 우위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AI와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군사적으로는 중공인민해방군을
전 세계에 기지를 두고 국익을 지키는 월드 클래스로 키운다는 전략입니다. 러시 도시가 다른 학자와 다른 점은 이 같은 중공의 야심을 시진핑의 개인적인 야심이나 성격과 결부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중공의 현재 행태는 시진핑 이전에 이미 방향이 정해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러시 도시는 중공의 민족주의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을 때 전성기를 구가했던 청나라가 몇십 년 뒤 크게 기울더니 아편 전쟁을 비롯한 외세 침략으로 멸망한 치욕을 갚겠다는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든지 중국몽이라는 구호가 여기서 나온 건데 시진핑 시대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전 지도자 때부터 원래 내재됐었던 것입니다. 결국 미국과 중공이 지금 극한의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 국가 시스템의 성격과 국제 질서의 변화에 따른 현상이란 결론입니다. 미국이 트럼프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리고 중공이 후진타오에서 시진핑 체제로 전환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게 러시 도시의 논리입니다. 미중의 충돌은 역사적인 대세입니다. 바이든이 친중이고 그 휘하의 막내들 역시 친중이라는 사실은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는 잔가지에 불과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중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공화 민주에 다 있는데 러시 도시의 저서가 마이클 필스베리의 역저 100년의 마라톤과 논조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나치게 중공 지도자 개인의 지중에 분석할 필요가 없다. 크게 역사적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점 정도만 다를 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